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사극 보면 줄을 서시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저 플로리다 마라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리조트에 정말 전 세계 정치, 경제 인사들의 줄이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네. 그냥 만납니까? 저 선물 보따리 큰 거 들고 가야 또 만나주고. 네. 우리는 어떤 선물 준비해야 되고 어떤 줄에 어떻게 서야 할지. 네. 오늘 미국 루거 센터의 폴공 선임 연구원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지 몇 주 됐습니다. 네. 네. 언제 들어가십니까? 1월 초에 들어갑니다. 1월 초에 들어가십니까? 네. 루거 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워싱턴에 있는 정책연구소인데요. 네. 제가 미 의회에서 2004년서부터 2013년 세 분의 미 상원 의원들을 모셨거든요. 네. 공화당 소속. 네. 그분들을 보자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모신 상원 외교위원장입니다. 근데 그분 이름 앞으로 세워진 정책연구소에서 거기서 저희 좀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정책 연구 중에 연구원님이 담당하시는 분야는? 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 외교랑 통상이고 대선에마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저도 정치 경험이 있으니까 네. 정무부장관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선에는 대선 전까지는 정치 얘기 많이 하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 여기저기 TV에 나오신 걸 좀 네. 제가 봤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월 20일 전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선물 준비해야 한다라는 수만 가지 분석은 다 나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제 질문이 맞습니까? 뭐 준비했어도 지금은 그냥 중단 포즈한 상태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도 부처마다 좀 여름 내내 고민했었고 네. 뭐 선물과 아까 말씀하신 선물 보따리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계엄 이후로는 네. 이제 다른 계산이 들어가 있고 이제 새 지도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어젠가요? 저 정영진 회장, 네.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가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경제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한 10분 정도 만난 것 같은데 뭐 눈인사 정도. 그것도 어딥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업이 뭘 했을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가 가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신세계에서 뭐 이마트 차릴 것도 아닌데. 그렇죠. 미국에서 뭐 크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워싱턴 사무소, 로빙 사무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미국 간 한미 이슈들에서 크게 뭘 많이 아는 그러니까요. 그런 뭐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매일 하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네. 스타벅스 있군요,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그것도 근데 있죠. 미국 브랜드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이 영어로는 리더십 베큐움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네. 공백, 네. 리더십이 없는 공백에 이 대기업 총수가 갔다는 거는 그냥 이 공백 때문에 간 거지. 네. 진짜 계엄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대기업 총수가 허락 없이 네. 용산 대통령실에 그게 없이 동의 없이 최근에 신문에 기고하신 걸 봤어요. 네. 조공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 사실 전 세계의 인사들이 가서 만나는 게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명나라 때 가서 조공 들고 가서 하는 거랑 사실 하나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공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일기 보고 네. 일기 때 트럼프 일기 17년에서 21년 네. 그 과정을 보고 역시 그 끝에 가서는 역시 중국마저 네. 세계에서 넘버 2인 경제마저 관세 전쟁, 무역 분쟁에서 졌잖아요. 네. 미국한테. 그래서 그 중국이 갖다 바친 조공이 2천억 달러였었어요. 그 당시. 네. 2020년하고 2021년에 2017년 기준으로 이상으로 2천억 달러의 수입을 하겠다고 네. 약속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수입 더하겠다. 더하겠다. 그래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해소하고 네. 미국의 몇 개의 산업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와, 역시 넘버 2인 경제도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제 2기 때는 또 트럼프도 그걸 보고 배우고 와, 이건 중국도 마저 조공을 갖다 바친 건 다른 나라들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온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 때
이번 인수위 네. 지나면서 통과하면서 협박을 하는 게 있잖아요. 관세 거의 매주 이 나라 저 나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때리겠다. 그게 이제 그 조공 이 트럼프 2기의 조공 시대가 왔다고 제가 표현하는 게 각 나라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1기와 달리 그 액수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저 중국은 그 약속을 뭐 코로나 이후로 못 지켰잖아요. 네, 저기 네. 몇 경제 연구소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약속의 60%만 지켰다고 60%? 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걸 아니까 그리고 아마 그쪽에서 트럼프가 당선 안 될 거라는 계산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약속을 안 지켜본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나겠지 안 했는데. 만나겠지 했는데 60%만 지키고 또 네. 당선이 되고 이번엔 더 세게 나오잖아요. 이제 4년 만에 다시 네, 왔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진짜 와 아니 대량 난감? 1기 때 2천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네. 지난주에 손정희가 개인이 1,000억 달러를 갖다 바쳤으니까 네. 세계 넘버 2 경제는 얼마나 많은 큰 네. 선물을 갖다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손정희 회장이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를 갖다 140조, 네. 145조 오늘 환율로. 그러니까 네. 심각하고 나라들도 그걸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앞에 있는 G2 이런 데서 또 너무 많이 갖다 바치면 우리 같은 8번째 흑자국 또 우리 조공 규모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조공도 이제 그래도 그나마 트럼프 당선이 나고 네. 대통령하고 11월 달에 축하 전화에서 그 조선업을 언급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조공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고 네. 뭐 그걸로 만족이 미국이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부터 조공으로 생각하고 미국으로 협상팀을 보내야죠. 이 관세들을 낮추기 위해서. 얼떨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정상과 통화하면서 딱히 생각나는 거 없어서 한국 고마워 잘해보자. 네. 윤 대통령에게 네. 좀 뭐 계엄 이런 사태가 날 건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선 보좌관들이 밑에 자료 줬겠군요. 정상과 통화하려면 자료를 줬겠군요.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봤어요. 그 네. 통화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군 MRO 들어간 그쵸. 걸 알고 네. 한국 정부가 많이 도와줘. 네. 근데 그런 건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큰 공장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서 보는 관점에서는 적자 산업이거든요. 네. 조선업 미국 가서 조선업을 한다는 건 사실 흑자 산업에는 이미 미국이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한테 의지한다는 거는 그게 적자 사업이니까 힘들다고 봐야 되고 한국에 있는 조선 뭐 몇 개 회사들은 그걸 이미 각오하고 있을 거고 네.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이 조선 회사들이 사실상 한국 경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 가서 좀 4년 동안 힘들게 좀 도와줘라. 너희들이 도와주면은 관세를 낮춰줄 거고, 뭐 한국 경제가 좀 편해질 거다라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을 거고, 네. 정부도 그만큼 맞춰줘야죠. 연구원님 성함이 폴공이신데 네, 공식. 조공 이야기 하시니까 폴공 조공 댓글이 많이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조선 이야기 하나만 여쭤보자면 사실 그건 우리가 미국이 조선 산업에 대해서 한 3, 40년 전부터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적자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게 아닌가요? 근데 워낙 지금 미국은 조선업과 관련 너무 법안이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한국 기업이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그래가지고 네. 뭐 조선업 가지고 지금 조공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네. 미국 의회하고 백악관에서는 어느 정도 법안들을 좀 수정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쉽게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진짜 트럼프가 지금 상하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으니까 그걸 쉽게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죠. 네. 그 이제 MRO 지나서 우리가 그 군함이라든지 뭐 나아가서 항공모함 이런 그 해군 함정에 대한 수리 보수까지 갈 수 있으면 이건 뭐 그렇죠. 저는 뭐 네. 항공모함하고 잠수함까지는 아니지만 네.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잠수함하고 항공모함이야말로 미국의 최대 무기잖아요. 네. 그거는 미국 대륙을 못 벗어나게 할 것 같고 네. 지금 기존에 있는 그 항에서만 미국 회사들이 고치는 수리할 그렇다면서요? 수 네. 있고 나머지는 뭐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거제도에서 할 수도 있고 울산에서 할 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그밖에 우리가 조공이라는 표현 쓰니까 너무 뭐 좀 느낌은 그런데 뭐 그렇죠. 직관적으로 잘 다가오긴 하지만 공무원은 더 싫어하고. 네. 이렇게 그 직접적인 루거센터 같은 연구원을 계시면서 우리 정부 사람들의 컨택이 옵니까? 오긴 옵니까? 오다가 멈췄습니까? 아니면 계속 옵니까? 계속 오죠. 아. 초대도 받고 강연도 해주고 네. 브리핑도 해주고 네, 뭐 대화는 많죠. 전략만 짜주십니까? 아니면 누구 만날 수 있는 연결도 좀 해주십니까? 연결까지는 그거는 로빙법에 걸리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전 연결까지는 뭐 정부 부처마다 쓰는 회사들이 다 있으니까 저 네. 도움 필요 없이도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는 뭐 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좀 큰 그림도 그려주고 네. 생각도 안 한 것들도 좀 미국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죠. 조언 좀 해주죠. 연구원님 보시기에 트럼프 당선자와 대통령 되면 네. 지금 이제 조선 분야 이야기하셨는데 네. 우리가 좀 레버리지로 이렇게 딱 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조선업 말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저 반도체 투자는 이미 다 약속해 버린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몇 개 산업에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 뭐 일각에서는 아까 이제 중국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뭐 무역 수지 흑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역 수지 그렇죠. 흑자. 그렇죠. 기름이라도 갖다 쓰자 이런 말까지 그렇죠. 뭐 나오고. LNG 사실 가능한지 네,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네. LNG 같은 거 아니면 좀 한국에서는 별로 많이 찾지 않지만 뭐 미국의 그 트럭들 있잖아요. 트럭들 수입하는 것도 좀 네. 지난 뭐야 저기 한미 FTA 저기 재협상 할 때도 좀 트럭에 대해서 수입을 좀 더 하겠다는 그게 네. 있었는데 그것도 더 범위도 넓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미국 트럭들은 많이 팔리는 거 네. 저기 차들이거든요. 트럭 잘 만드는 유일하게 미국 차가 미국에서는 잘 만드는 거. GM하고 포드는 트럭을 잘 만드니까 그런 것도 별로 트럭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아무리 지금 관세를 낮춰도 그게 통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세 얼마 받습니까? 저 트럭에 2.5인가요? 저는 트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2.5 굉장히 지금도 아마 낮을 텐데요. 네, 근데 네. 안 팔리잖아요. 하여튼 뭐든 사야 될 상황이. 그렇죠. 사야 되는 게 있고 또 에너지 쪽에서 수입을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쪽에서요. 에너지 쪽 수입은 강하게 보인다. 또 특별히 또 그걸 바라고 트럼프 쪽에서는 네. 에너지 수출하는 걸 또 하고 싶어하고 또 트럼프 당선인은 또 무기 파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기 방산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무기들도 사야 될 것 같고 대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대만은 이제 트럼프를 대비해서 진짜 무기들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살 거고 나라마다 트럼프한테 잘 보려면 무기 사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네. 당연한 말씀이신데 우린 지금도 저 얼마 전에 국방위 의원 나오셔서 제가 슬쩍 물어봤거든요. 네. 우리 무기 미국에서 무기 파는 몇 번째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던데 해마다 더 사야 돼요. 사우디만큼 사야 되는 거죠. 네. 더 사야 돼. 네, 더 사야 되죠. 왜냐하면 그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큰 액수를 써야 되니까요. 네. 어느 정도 사실상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나오는 거는 뭐 보잉 정도잖아요. 비행기는 뭐 덩어리가 크니까. 덩어리가 크고 뭐 네. 한 번 시키면 뭐 50대씩 시키니까요. 네. 뭐 당연히 보잉 몇 개도 포함될 거고 에너지도 네. 어느 정도 저기 수입해야 되는 거고 네. 뭐 방산 쪽으로도 무기를 좀 많이 수입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보잉은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가 사야 할 텐데 다른 우리 저가 항공사들은 다 중고 비행기 쓰니까 대한항공인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까? 뭘 혜택을 줍니까? 근데 지금 현재상 정부가 또 사서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미국 법무부가 그 마지막 확인 안 해줬잖아요. 네. 저기 뭐야 M&A 저기 그래서 그것도 아시아나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만 유일하게 지금 그 결정권 맞습니다. 남아 있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안 나올 거면 그것도 어느 정도 표시해 줘야죠. 보잉 산다고 하면서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크죠. 한 세대만 보면 예전에 뭐 마크롱 가고 이러면 시진핑이 막 이렇게 에어버스 그렇죠. 뭐 10대씩 사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몇십 대씩 사주고. 그럼요. 조공 시대입니다. 조공 시대. 10% 우리 이제 보편관세 얼마 정도 떼일 것 같으세요? 지금은 뭐 한국, 일본,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10에서 20이라고 말은 네.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죠. 그건 이제 취임식 날 대충 알 수 있는 숫자가 되죠. 우리는 지금 뭐 정부도 대통령도 지금
저 유고 상태인데 좀 이따가 발표하고 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연일 수도 있고 네. 유독 우리 정부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이.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계엄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되게 운이 좋은 거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바이든 영원히 정권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게 굉장히 예민한 표현이라 한국식으로는. 예민하죠. 네네네. 예민한데 미국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네네네. 레임덕 정권이고 바이든 네. 정권은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분이고 다들 집 싸서 나가야 되는 거고 네. 들어오는 정권은 지금 정책하고 인사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죠. 그래서 이런 사실상 6시간 만에 끝난 그런 뭐 계엄은 네. 별로 그날에 그냥 아마 뉴스에 보고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무슨 의도가 있어서 말 아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정신 없으니까 네. 새 정권 들어오는 차원에서는 일부 우리 언론에서 이 코리아 패싱 아니냐. 패싱보다는 그냥 미국 레임덕 사정이 그럽니다. 저희 네. 대선 4년마다 대선에 11월, 12월은 정신 없어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일어나는 뭐 지금 시리아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시리아가 진짜 13년 만에 아사드 정권이 넘어갔는데 별로 뉴스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지금 이 정권 교체 이런 타이밍이 좀 미국 달력상 좀 남다른 그런 시점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게 더 좋은 소리 한 걸 별로. 네,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10% 이상 부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 과정에서 계속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여름에서 뭔가부터는 20%로 보편과세 때린다 그랬어요. 그냥 네,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다 협박은 협박이지만 취임날 20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진짜로 때릴 건가 아니면 진짜 이걸 협박을 놔두고 이제 다 협상팀들을 워싱턴에 20일부터 보낼 거니까 네. 그 협상 봐가면서 이걸 때릴 거니까가 제일 큰 질문이죠.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벌써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무역 1, 2위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미국한테는 중국보다 더 많습니까? 중국도 많지만 네. 그래도 제일 가까운 나라들이고 네. 거기 멕시코하고 캐나다 25% 때린다는 거는 치명적인 거니까 네. 두 정상은 이미 벌써 대화를 시작했잖아요. 트루도랑 샤인바움은.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멕시코랑 캐나다 정상들이죠. 일단 선빵을 맞았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취임식 날부터 제일 가까운 두 나라를 관세를 때린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날이 또 미국 하필이면 취임식 날 공휴일은 아니거든요. 취임식 때문에 20일 날 공휴일은 아닌데 네. 20일 날은 또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이어서 그 공휴일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이 그날은 미국의 뉴욕 시장들이 문을 닫은 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증시가 그날 추락할 수도 있는 걸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게 공휴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때리고 실행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몇 시간 만에 유턴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때리면은. 특별히 이제 미국 증시가 그날 안 여니까 다음날 9시 반까지는 어느 정도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고 그리고 호주나 일본이나 한국 코스닥 증시 지켜보면서 네. 나라마다 증시가 진짜 추락하면요. 그거는 이제 미국한테도 그게 온다는 표현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좀 글로벌 시장 반응이 안 좋다는 게 그 증시 수치로 나와버리는 거죠. 호주부터 나올 거니까 네. 그것도 지켜볼 만하고 그래서 그거 때리고 몇 시간 만에 그거를 다시 안 한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 보고 뭐 계속 보면은 증권 시장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네. 그 지표를 그냥 네. 자기 임기 동안 올라갔다는 걸 되게 만족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첫날부터 이게 추락한다. 특별히 멕시코 관세, 캐나다 관세를 첫날부터 때리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중국은 어느 정도 관세 폭탄을 맞은 나라라서 네. 지금 더 때린다고 그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래서요. 저는 과연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첫날부터 때릴까 싶습니다. 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쵸. 진짜로 때린다는 보장은 없다. 뭐 근데 다들 이제 중국을 결국 때린 걸 보니까 중국 같은 나라를 때리니까 결국은 저기 잘 협상을 안 해주고 네. 잘 이거를 좀 무시하면은 뭐 쉽게 때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정상들이 벌써부터 마라고를 가고 뭐 멕시코 대통령은 아예 관세 통화를 저기 축하 통화는 스페인어로 했지만 관세 통화는 영어로 했답니다. 샤인바움 대통령은 그만큼 네. 이제 맞춰주는 걸 보임이 나오죠. 네. 샤인바움은 그래도 뭐 버클리에서 PhD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어는 잘하는데 네. 그걸 스페인어를 하다가 이제는 도대체 이건 계속하면 안 되겠다면서 어느 정도 내고 파트너랑 친근감을 느끼고 싶어 했는지 관세 통화는 영어로 했답니다. 대단하죠. 다들 뭐 아니 근데 저 뉴스에 나오는 트리도 총리의 모습만 봐도 네. 트리도가 젊고 사실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보면 이번에 말하라고 방문했을 때 보면 정말 그렇죠. 살살살 정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사실상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1기 때 그 G7 정상 중에서 유일하게 남는 인물이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남아있는. 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네, 1기 때 트럼프 1기 때 네. 남아있는 인사고 어떻게 보면은 1기 때는 그나마 그 독일의 메르켈, 일본의 아베가 그런 거물들이 있었으니까 트럼프는 어느 정도 손잡고 자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상대방도 없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캐나다에서는 지금 다음 내년 10월 20일 전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저희 캐나다는. 근데 지금 트루도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지금 레임덕이에요. 캐나다에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막 주지사라고 부르면서 캐나다를 51번 첫 번째 주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트럼프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것 태도도 캐나다의 재무장관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임하고 좀 트루도는 좀 앞으로 힘들 겁니다. 힘들겠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자기 나라를 너희는 우리 51번째 주야. 미국에서 종종 하는 농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캐나다 사람들 미국에 대한 반감 별로 없어서. 네. 그렇죠. 네, 거의 뭐 같은 나라라고는 생각 않지만 뭐. 그렇죠. 농담은 네. 넘어가 주죠. 아, 그 정도는. 네. 그래서 두 정상은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어떻게 해야 25% 관세를 깎을 수 있답니까? 뭐 내놓은 거 있어요?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뭐 국내에선 지금 이민 정책 같은 것도 이제 엄격하게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트루도는 진보 정권인데도 되게 뭐라 그러지 피난민하고 이민 정책은 되게 진보적인 좀 그럼요. 오픈돼 있었는데 예멘인가 시리아 난민도 다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거부터 이제 태도가 바뀌고 발언 이제 장관들이 말하는 것도 완전 바뀌면서 엄격하게 하는 게 이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캐나다 내에서도. 네. 그 말씀은 우리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 이민자들 막기 위해서 우리로 들어오는 중동이나 이런 아랍계 이민자들 우리도 좀 줄일게.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막고 있다라는 표시를 발표하고 있죠. 잘 막을게. 네, 잘 막을. 그래도 발표는 하지만 사실상 실행하는 거는 모르죠. 그것 갖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죠. 쉽진 않죠. 근데 캐나다는 그렇다 치고 멕시코는 25% 때리면 그 나라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힘들죠. 네.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처럼 요즘 발표하는 게 진짜 트럼프 쪽에서 마음에 들게 정부 발표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중국 사실상 미국의 비판 중에 하나가 중국이 캐나다를 통해서 관세를 줄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막겠다고 멕시코 정부도 나섰거든요. 그럼 그게 다 이제 나중에 협상하는데 이제 그거를 협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 또 며칠 전에 MBC인가요? 인터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뭐 우리 나가도 돼 이랬어요. 이건 뭐예요? 그분이 트럼프한테는 지금 1기 때 겪었지만 네. 이 꽂혀 있는 게 몇 개지 있지 않습니까? 방위비. 각 동맹 국가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낸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미국 동맹 국가들이 하고 무역 적자가 있다라는 건 그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기 때 겪었지만 그걸
어떻게 다르게 설득할 수가 없는 이슈거든요. 네. 시간 낭비죠. 네. 그런데 이제 나토는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그래도 1기 때 좀 넘어갔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은 나토를 보니까 몇 개 회원국은 아예 GDP의 2%도 국방비에 안 되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도 저기 지원을 안 해주고 그 모습을 보니까 트럼프는 더 이제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free rider problem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네, free rider. 그러니까 free rider problem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2년 반 동안 보고 배운 것밖에 없으니까요. 이제는 나토 국가들이 힘들 수밖에 없고 사실상 2% GDP의 2%만 국방비에 쓸 수 있냐는 그런 문제는 32개 회원 멤버 중에서 32개 회원 멤버 중에서 23나라만 그 2%를 도달하고 있거든요. 네. 9개 나라는 아예 그 2%도 못 해요. 지금 네. GDP에. 그래서 그 와중에 트럼프는 3에서 5%까지 올려야 된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 국가마다 저희 국방비에 써야 되는 건 미국도 안 하는 5%까지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길래 유럽 국가들은 좀 신경이 쓰이죠. 이러다가 미국이 탈퇴하고 나토가 무너지면 그 유럽의 안보는 누가 지킵니까? 미국이 또 지켜야 할 텐데 사실 이건 그렇죠. 그리고 푸틴한테는 되게 최고의 좋은 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푸틴의 조공이죠. 푸틴한테 갖다 바치는 조공이죠. 진짜 저기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탈퇴한다면은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또는 미국의 돈 문제만 따져도 네. 미국 이렇게 나토를 압박하는 미국의 안보를 위한 또 미국의 재정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직관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좋잖아요. 그쵸. 한국 같은 나라 무슨 유럽의 저 나라 미군이 지켜주는데 돈 안 내. 내가 돈 더 받아줄게. 그 대신 또 미국 유권자한테는 그 말이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겼죠. 그게 통하니까. 그게 너무 쉽게 말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까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지켜주는데 방위비도 안 내고 네. 뭐냐 이 몇십 년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별히 불안한 경제 되게 힘들어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게 너무 잘 통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진짜로 나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 속마음이 뭘까요? 트럼프예요? 네, 나토에 대한요. 자기는 유럽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여요. 그냥 그렇죠. 네, 그냥 유럽을 우리가 근데 왜 너희 지켜주니? 이건데요, 그냥. 그런 것도 있고 미국에서 항상 흔히 쓰는 표현 중에서 유럽에 우리가 전화를 하려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워싱턴에서는. 네. 도대체 리더가 누구야? 네. 그런 표현이 있는데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리더가 누구야? 지금은 아시다시피 제일 유럽 국가 중에서도 힘이 센 독일하고 프랑스는 지금 정상들이 되게 힘이 빠져 있는 네. 레임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정상도 아니고 뭐 유럽의 지금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본더라이언 같은 여자가 그분의 상대 카운터파트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고, 네, 네,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취임까지 한 달도 안 남았고 이제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 기업들은 정말 이만한 선이라도 하나 잡아서 이번에 정영진 회장 가서 아마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 때문에 만났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장에 계시면서 우리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하는지, 네, 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접근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워싱턴에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돈으로 해야 한다. 그럼 불법은 아니거든요. 네. 로빙 회사 쓰는 거는 불법이 아니니까.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는 좀 어려워했지만 네. 뭐 코리아 게이트 이후로는 되게 어려워했지만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근데 이제는 잘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풀어야 되고 지금 이 공백을 그래도 대사관이나 거기 나가 있는 주재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죠. 문을 열어야 되고 새 정권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죠. 돈을 풀면서.
미팅을 잡아주는 회사들 많아요. 그런 회사들. 네. 싸지는 않지만 트럼프 때 많이 비싸졌겠네요. 비싸죠. 우리 정부도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그렇게 합니까? 아 그럼요. 돈 주고 합니까? 외교 뭐 다 부처마다 다 다르고 아 그래요. 외교부 안에서는 뭐 대사관에는 뭐 부서마다 다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로비 업체 잡아서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되는 게 이제 모든 걸 공개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개만 하면 그냥 돈을 쓰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럴 수 있어요. 일본 그런 거 잘합니까? 일본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죠. 거기는 진짜 되게 그거는 이제 일본은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비용에 이런 뭐 아낀다는 그런 건 없어요. 워싱턴에서는 그냥 풀죠. 결국은 돈이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 씨는 진짜 돈이고 네. 특별히 이번 새로 오는 인사들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풀 수밖에 없죠. 로비 아니 회사. 그 로비 업체 돈 주면 네. 그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로비 업체 뭐 100억에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합법적인 계약을 맺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미국 정치인들 트럼프 측근들에게 돈 갖다 주고 영수증 처리하면 합법입니까 미국은? 저 신고하는 데는 또 따로 있고. 네. 그쵸. 그냥 만나는 거 기록만 남기면은 어느 정부 부처에만 뭐 예를 들어 트럼프 주니어에게 우리가 로비 업체 100억 주고 네.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고 도움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네. 뭐 몇 번의 미팅을 보장하고 계약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 그 로비 업체는 또 주니어한테 가서 50억 떼주고 이런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직접 돈을 떼주는 것보다는 정치자금으로 나중에 아 그러겠군요. 네. 합법적으로 네, 정치자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고 네. 뭐 그런 큰 회사들은 아예 로빙 회사들은 그 이미 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런 로빙 회사에서 거물급 노릇을 하고 있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대사관도 이번에 새로 쓴 로빙 회사도 지금 당선인의 비서실장하고 관계가 매우 가까운 로빙 회사라 가지고요. 아마 12월 달에 한 달만 해도 5만 달러를 갖다 줬나 그래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쓰신 그 칼럼에 보니까 뭐 저 국방부 장관 헤이글 네. 네. 부장관이 매일 아침 수영하는 걸 일본 정부가 알고 그 사람한테 방수 이어폰을 선물했다고 일본 국방부 장관이 와서. 네, 대단했어요. 일본은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워싱턴에서 25년 살고 정계에서만 20년 있었지만 외교 선물 그런 거는 일본은 진짜 신경 쓰고 잘 하더라고요. 네. 선물 좋아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도 맞춰가야죠. 뭐 방법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루거센터의 조공 아니고 펄공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